네, 반갑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주식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주식 스터디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4일이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들과 함께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해줬죠. 나스닥이 이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 국채 금리가 5% 하회, 5%를 돌파했다가 다시 하회하는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게 빌 에크먼 이 회장이 이제 채권 쇼커버를 위해서 지금 쇼커버를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기 때문에 이제 뭐 국채가 결국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국채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슈퍼지션을 이제는 뭐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 국채의 슈퍼지션을 유지하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의견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죠. 투자 견해를 현재 수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채를 더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결국에 국채 가격이 최바닥권까지 이제 온 거 아니냐, 이제 국채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금리는 인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투자자문사 카슨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국채 금리가 정점에 다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올해 1년 내내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은 추가 인상은 없다. 항상 지금 이 현재 그 과도기 국면을 잘 봐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고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아서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은 결국 또 물가의 어떤 그런 물가의 어떤 그런 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인데, 결국에는 이들도 추가 인상조차도 못하는 것은 물가도 물가지만은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침체, 이런 침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크먼도 현재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확실히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유럽은행에서는 내년에 이제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큰 영향, 내년에는 오히려 100bp를 확 인하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냐? 미국은 지금, 유럽은 현재 미국보다 경제 체력이 좋지가 않죠. 하지만 미국도 재정적자 위협이 되면 똑같이 유럽처럼 100bp를 확 인하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진짜 멋이 중원되기 때문에 당장이 뭐 무너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성장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주식 회사채,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 회사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유상증자하고 계속 회사채 발행하고 하면서 BW 발행해서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 그냥 LBO로 그래서 또 다시 시총 올려서 또 그걸로 담보로 또 유동성 발행하고 뭐 계속 그냥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은 다 지금 회사채 발행하면서 연명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SK 이노베이션이 큰 폭으로 했지만, 사실 지금 뭐 큰 기업 말고도 중소기업 가면은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자, 가계부채 안 잡히면은, 어제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고 이제 기재위 해가지고 금통위 쪽 해가지고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를 안 잡히면 금리를 인상을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다만은 이제 PF 걱정, 절대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무너지면 안 되죠. 부동산을 무너지게 하는 선택을 할지, 부동산이 무너져서 우리나라 가계재산 70% 문제인 또 부동산을 무너뜨리게 해서 가계경제를 무너뜨릴지, 또 우리나라는 또 가계부채도 또 문제죠. 가계부채, 물론 이것도 다 부동산 담보 때문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이거를 어떤 자충수를 둘지, 무조건 금리 인상은 자충수입니다. 근데 PF 걱정, 그리고 물가 안정되는 대로 금리 전환, 물가를 안정을 보고 금리 전환을 하지 말고, 진짜 물가 안정을 하고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잡으세요. 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빨리 금리 인하를 해서
가계랑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구조적인 성장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지금 채권으로 국채로 막을 수가 없어요. 국채로 막을 수가 없고 현재 지금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 GDP의 6%가 적자예요. GDP의 6%가. 미국도 답이 없습니다. 이 6%는 완전히 또 복리로 벌어지게 됐을 때 또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재정적자가 7.4% 이거 완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 GDF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 유로존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로존도 그래도 유로존이 그나마 더 나아지네요. 그래서 지금 유럽보다 미국이 더 심각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 되죠. 우리 뭐 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뭐 과연 또 미국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금리 인상으로 뭔가 다른 걸 막았을 때 저 재정적자는 어떻게 막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경제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 얘기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시기가 되면 모두 다 아르헨티나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 국면이 왔을 때는 모두 다 아르헨티나의 이제 국민들처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지금 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죠. 근데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는데 채권 가격이 급락했지만 부동산이랑 주식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인덱스가 무너지는 거고 통화 인덱스가 무너질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가격들은 다 치솟기 때문에 자, 암거래 시장에서 달러가 1000페소 투표 전에는 900페소에서 됐지만 투표 이후에 좌파가 집권할 것으로 되니까 1000페소 뭐 우파가 집권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게 더 어려워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할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 더 이상은 정상적인 그런 경제 생활로 뭔가를 내가 따라잡고 자산 가치를 하고 의식주를 보장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두 다 이 아르헨티나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과 통화 가치 급락, 빈곤증.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리로 다 잡던지 정말 다 파산시키면 근데 의미가 없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우선인데 지금 다 파산 나면 이거는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나라도 잘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빨리 주식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뉴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미국,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현재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가 가장 키워드다. 금리를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한테 좀 맡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부는 좀 경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보면은 그래도 어제 전일 채권이 이제 어느 정도는 보합권이 되면서 어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나스닥이 더 좋습니다. 나스닥이랑 반도체 조금 더 좋죠. S&P도 양봉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조금 더 그런 내용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제 완전 나스닥 다 이제 막 급락으로 출발해서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 이제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대체재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어제 이제 KBG가 27% 여기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좋고 흑자 나오는 기업이고 800억대 기업이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훌륭합니다. 유보율도 높고 여기는 이제 KCC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거래처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국내 유일의 실리콘 중간 소재로서 메리트가 있고 중국이 흑연 공급망 독점 문제를 만들게 되면은 실리콘 중간 소재를 하고 있는 KBG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흑연 때문에 이제 인조 흑연을 해서 인조 흑연을 만들 때 필수 소재인 코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경 BK가 관련해서 같이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권이고, 이제 뭐 이건 요즘은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태경산업 그룹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부진한 건 있지만 드라이아이스 이후로는 좀 그래도 많이 좀 주가의 탄력성이 개선이 된 모습이고 시장에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죠. 흑연은 무조건 가장 대장은 상보가 가야 됩니다. 종가에서 많이 빠져서, 근데 아마 이 흑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라서 또 이런 고점을 찍은 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조흑연, 음극재 만들 때 부산물, 콜타를 가공해서 국내 원재료 공급이 가능한 또 금강공업도 어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뭐 종가 8% 완전 바닥권이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 또 시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FP 양극재 개발 성공해서 양산 공정이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탑머티리얼이 어제 갔죠. 어제 장이 안 좋았음에도 상당히 상한가 혹은 상한가에 준하는 시세를 보인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가 대기하는 자금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어제 시장 거래대금이 이게 초기화 됐네요. 어제 이제 뭐 15조 미만에서 12조, 13조 정도 수준이었어서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이었음에도 이렇게 시장에선 바닥권 자금이 대기되어 있다. 그 탑머티리얼의 이제 최대 주주가 코인테크이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된다면 코인테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박스권 플레이 나름대로 바닥권을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니켈 가격 올라가면서 양극재 기업들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는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이제 LNF가 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세로닉스까지 같이 쌍둥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 마이코플라스마라는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지트로마이친 치료제가 계속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이제 국제약품 어제 이제 윗골이 크게 달았고, 아마 뭐 또 이것도 계속 부각받을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광동제약은 베타틴 이노 스프레이 그 스프레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또 상승 나왔고요. 이 수급 지표가 없어졌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수급들이 들어와서, 이제 광동제약은 뭐 기존에 이제 그 삼다수 팔고 또 비타오백 팔고 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적은 되게 좋지만 R&D가 약해요. R&D가 약했고 R&D 비중이 5%도 안 될 겁니다. 뭐 근데 지금 다시 이제 R&D를 늘린다고 하니까 좀 체질적인 개선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바이오 기업이 사실 적정 주가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기대감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일반 그런 상품들로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질 개선되면 충분히 만원까지는 가능한 종목이에요. 저평가 우량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지트로마이신 항생제 생산하고 있는 최근에 상장한 DXVX 바닥권 반등이 나왔고, 나름대로 저점 시그널 나왔죠.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국제 아지트로마이신 제조 허가를 받은 바 있는 아까 국제약품 말씀드렸고, 여기도 완전히 바닥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워낙 저점이라서 여기도 뭔가 주가적인 탄력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방산 종목들이 또 들어왔었죠. 이제 한일단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155mm 포탄이 공급이 가능한 한일 그 단조, 그리고 박격포탄을 만든 바가 있죠. 그래서 현재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155mm 포탄이 필요한데 한일 단조가 그것 때문에 좀 수혜가 들어왔고, 현재 실적도 굉장히 좋아서 시총이 지금 900억대죠. 1000억대 미만에서는 공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뭐 당장 끝날 것 같지 않고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풍산 같은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워낙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도 많고 현재 차트상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와 이제 엄청난 이제 세일즈 외교를 잘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뭐 1호 영업사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번 정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외교입니다. 세일즈 외교. 특히나 이제 원전도 그렇고,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좀 정말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냈어요. 사우디에서 이제 네옴시티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할 것이고 이제 해수 담수화도 중요하겠죠. 사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마트팜이 이슈가 되면서 사우디 현지 기업이랑 지난 9월에 400억 규모의 스마트폰 솔루션 그 업무 협약 체결했죠. 우듬지팜이 현재 시총 1000억인데 거의 절반짜리 시총의 절반짜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어제가 또 수혜를 받았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 들어왔고 어제 이제 그 상한가를 제외한다면 시총이 뭐 한 800억 정도 됐을 텐데 완전히 시총의 절반짜리 계약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추세를 충분히 턴할 만한 요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흑자 기업이고 스마트폰으로 미래를 같이 보시고 어제 이게 좋았다 보니까 이제 그린 플러스도 윗꼬리를 크게 달았어요. 20% 정도. 여기도 이제 스마트팜 기존에 항상 대장주로 엮이는 기업이고 꾸준하게 그래도 흑자를 냈던 기업인데 그린 플러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글로벌도 어제 상하가 갔는데 지금 현재 수처리 업체랑 업무 협약 두 곳이랑 지금 현재 체결한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워낙 시총이 적고 코오롱 그룹사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 지주사가 밀어주는 걸 딱 보이나요? 그래서 지주사보다도 확실히 이런 핵심 계열사가 결국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속에서 그 그룹사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1000억 이상 영업이익 뽑아내는 기업이 거의 2000억 뽑아내는 기업이 시총이 2000억대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상한가를 기반으로 주가의 체질 개선, 리밸런싱이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자회사 캠시스 어제도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랑 1,400억 규모짜리 그 계약 체결했는데 자회사가 시총 1,000억짜리 게다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바닥권에서 자회사 중동 재료, 전기차 재료 나왔으니까 캠시스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산 쪽으로는 뭐 당연히 뭐 하나 에어로나 이제 큰 애들 LG 넥스원 이런 애들이 지금 자리 좋게 잡고 있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방산주를 다시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리 딱 나왔습니다. 다.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시세가 좋아요. 비트코인 시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꼭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도 그 현재 그 유동성의 바로미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달 동안 22%가 지금 상승했고 현물 ETF가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 들어올 수 있는데 블랙록의 이제 현물 ETF 상품 최대 자산운용이 그 블랙록 쪽에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지금 블룸버그 이제 ETF 전문 애널리스트 쪽에서 ETF 상장 과정이 좀 진행되는 것 같다. 왜냐면 그 현물 ETF가 DTCC 시장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됐고 이거는 이제 더 퍼블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주일 안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와요.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좋죠. 그럼 이 유동성이 증가되면은 시장의 자금들이 아직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면은 시장이 끌어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은 무조건 주식과 부동산과 저희 동조화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훨씬 더 파생 상품처럼 마치 이제 현물 상품이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현재는 주식과 부동산 모두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자, 부동산 빠지기 전에도 비트코인이 먼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주식 빠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텀들이 점점 그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폭발하는 또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폭발하고 있죠. 그럼 주식도 갈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 갈 확률이 커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매크로의 금리 인하도 필요하겠고 경제 회복도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은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유동성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우리 통화량은 현재 풍부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죠. 시장이 얼마 안 남았고, 네, 노을, 어제 한동훈 장관 출마 소식으로 가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점점 오피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총선 출마가 앞두고 있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전반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파스넷이나 이런 자리들 거의 다 비슷해요. 평양물산이나. 그리고 어제 1대1 무증 나온 어제 얼라인드 또 바닥권에서 나와 있고, 롯데하이마트가 굉장히 체질 가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년 동기에서 영업이익이 5,000% 증가했고, 롯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일 잘하고 있는 계열사가 아마 롯데정보통신. 네, 여기도 뭐 이렇게 주가는 별 볼 일은 없지만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겠죠.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럼피스킨병, 소에만 적용이 되는 럼피스킨병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방역도 다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가 정부에서 들어가서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안 잡으면은 이제 한우의 어떤 그런 소의 공급도 물론이거니와 젖소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유제품 가격들 폭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또 경제가 팍팍해지겠죠. 유제품 통해서 또 그걸로 제작을 하는 많은 식료품 기업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 서민 경제가 굉장히 팍팍해집니다. 그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우진비엔지나 뭐 중앙백신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고, 계속 뭐 동물의약품 하고 있는 진바이오텍도 그렇고 CTC 바이오도 전통적인 그 동물 바이오죠. 어제도 제가 저점에서 언급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도움 받으실 분들은 여기 스터디방으로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 드립니다. 장 전이랑 장 마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방 오시면 무료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습니다.